본 강의는 이론 설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깨달음이 신경망의 변화라고 설명하는 저의 주장이 너무 유물론적이고 단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제 자신이 이전과 무엇이 바뀐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깨달음은 신경망의 변화라고 제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타인과의 소통 때문만은 아니었고 제 자신이 스스로 소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과는 불태전이라는 선물을 제게 주었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태도로 주장한다고 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착각의 부작용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미신과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타마가 가르치는 법등명은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등명은 자등명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는 수행법이나 각종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순간 저는 저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쉬운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깨달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도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구루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더 구할 것이 없으며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이해에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생각을 쓰고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볼 때마다 부채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기적 현상입니다.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깨어나게 된 것도 자기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특정한 환경에 놓여 있던 자기 운명의 연기적 결과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며 수많은 족적을 남겨놓은 스승들과 선배들이 있었고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내 심신을 흔들어준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움들의 결과로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자질이나 금기 또는 능력주의 따위가 붙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깨달음을 구현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복잡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질은 어떤 시대의 누구에게도 동일하겠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물질적 유물론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태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하여 고전적이고 유심론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람의 깨달음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저는 간결하고 선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관련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반복 재현되기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효율적이려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깨닫기 딱 좋은 시절이라고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처럼 힘든 수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2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무아와 영기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아와 영기라는 진리를 학교의 정규 수업이나 일반적인 교양 자료 등으로 배워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뱅을 통한 우주의 탄생, 밀입자가 갖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지구에서 전개된 생명들의 진화 과정, 뇌의 발달과 언어의 시작, 생명현상과 DNA의 작용.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열거된 과학적 설명들은 나라는 것이 개념적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조선시대에 수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견고한 육체와 선명한 의식이 허구라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등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사실이 상식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등명을 거의 다 터득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꿈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치거나 윽박지를 필요가 없으며 골방에 가둬놓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하게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구에서 살아왔던 앞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깨닫기가 아주 쉽습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수행이 심리 상담이나 치유, 자기 개발, 종교적 성취, 초능력 개발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자기 해체라는 현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 왜곡된 자아의 균형을 맞추거나 손상된 자아에 힘을 불어넣거나 신념의 힘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는 착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일시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만드는 테크닉을 개발하거나 도움이 되는 약을 만든다면 이것도 역시 자기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착각을 강화하는 것이죠. 종교나 수행에 관련하여 대단한 논문을 쓴 사람이라도 그런 정보에 걸맞게 자기의 무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런 지식들도
자기를 강화할 뿐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이나 편안함을 개발하고 익숙해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기를 강화한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편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런 결과들의 집합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거나 모르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처리 능력이 발전하는 것과도 상관없어집니다. 그런 것들과 무관해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착각이 강화되어서는 깨달아 마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새롭게 훈련된 자기해체 알고리즘이 일상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깨달음에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 알아차리는 습관이 생긴 이후부터는 저절로 되어짐으로 노력이 불필요해집니다. 저절로 수행되고 저절로 깨달아져야 진짜입니다. 깨달음은 나의 노력을 통하여 나라는 착각이 강화된 결과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그친 결과로 나라는 착각이 해체되는 것으로 결국 저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끝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움직임에 의식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에도 비누칠하고 헹구는 과정에 의식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과정들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번갈아 밟고 핸들을 돌리면서 뉴스도 듣고 통화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에 몰두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백밀러를 보면서 차선을 바꾸는 일도 거의 저절로 처리됩니다. 이 모든 작용들은 몸에 새겨진 오래된 습관에 의하여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경망에 만들어진 자동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일상을 잘 살펴보면 자동 알고리즘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두뇌는 신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두개골의 내부에는 힘을 쓰는 근육이 없습니다. 신체의 내장기관처럼 복잡한 화학적 작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뇌라는 장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의하면 인지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무의식적인 자동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세수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저절로 처리되는 현상이 자동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수긍될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거나 대화하고 어떤 일에 특별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고도의 사고 기능을 사용하는 현상들은 자동 알고리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좀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주체적 주인공으로 현실을 개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된 자동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저절로 반응하며 작동하는
유기기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전개된 현실은 나의 선택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심어놓은 인연들의 결과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앞의 결과들을 즉흥적으로 창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무의식적인 자동 알고리즘과 외부의 환경은 지금의 내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이런 좀비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뒤에는 깨달은 좀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가 고도의 생산 문명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동일한 기능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깨달았다고 연기를 초월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의 어떤 현실도 모두 연기적인 결과물이어서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기적 작용과 결과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이러한 연기적 현실을 마치 자기가 의식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며 각종 의미를 부여하고서는 스스로 좋고 싫다고 하며 감정을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물론 생각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이 부작용조차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 규칙이 저절로 내면화된 연기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좀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행 열차에 올라타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서는 부산을 가야겠다고 온갖 궁리를 하며 애를 쓴다면 불필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부산에 가기 위해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착각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부산에 갈 수 있다고 여기며 바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많은 연기적 인연들이 현실과 미래를 기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능력주의는 허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개발한 결과라는 주장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현실은 무아와 연기가 펼쳐진 기계적 결과입니다. 이 현실은 지금 이대로 완벽한 전개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연기의 힘과 무관하게 내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노력들을 피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훨씬 편안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사람이 부산에 가겠다는 자기의 엉뚱한 노력을 하나씩 침착하게 거두어 보면 자신이 기차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될 것이며 그럴수록 자기의 노력들도 차츰 멈추게 됩니다. 진실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노력하던 행위들을 내려놓아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팔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을 허용하며 따라가 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연기적으로 저절로 전개된다는 주장이 서서히 검증될 것이며 이런 경험들이
자기 해체를 용인하는 새로운 자동화 알고리즘을 신경망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무아와 연기이고 내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성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는 나라는 착각도 없고 현실에다가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당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런 착각과 괴로움은 말을 배우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말이 없어도 저절로 척척 들어맞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 부산행 기차에 올라탄 사람이 그 사실을 깜빡하게 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 펼쳐집니다. 언어는 언어로서의 유용함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가 생명의 실체는 아니므로 언어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수행이고 그 결과가 깨달음입니다. 저절로 되어짐은 무아와 연기가 체득되어져서 내 맡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 완전히 내 맡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맡김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체득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행에서 의미 기억을 다루는 이해자량과 절차 기억을 다루는 경험자량이 모두 필요하다고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7강에서 핸들이 반대로 된 자전거의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수행의 전반부에서는 새로운 무의식의 신경회로가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필요한 이해는 법등명에서 소개된 이론적인 가설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반복하여 습관으로 몸에 배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자기 강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되거나 힘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생기는데 이것도 수행의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려서 자기 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지 않고 무심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하고 교묘한 자기 강화의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바이라는 용어를 소개합니다. 스윙바이는 우주선이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하여 다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행성이 이끄는 중력의 힘에 끌려가되 행성에 충돌하지는 않도록 비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에너지들을 받아서 쓰되 거기에 달라붙지는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템이든 알아차림이든 하루에 10차례 정도 저절로 작용이 일어난다면 적당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림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더 피로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수행의 습관이 몸에 밴 이후에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깨달아 마치겠다는 의지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습관의 힘으로 저절로 나아가고 저절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다 보면 나라는 착각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거친 망념뿐만 아니라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세한 망념들도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일으키는 착각 또는 속임수의 패턴들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생각에 속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즈음에는 마치 핸들을 반대로 만든 자전거를 부드럽고 완전하게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자기애체 알고리즘이 일상에서 확실히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깨달아 마쳤는지 여부를 남에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명백하게 알게 되므로 타인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이해 자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되어진 것과 아는 것은 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바뀌어 달라진 현상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납득되도록 설명할 수 없다면 무의식은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신경망은 생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절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말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모든 진리나 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경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들어서 기억했던 남의 말과 논리에 맞추어 자기의 경계를 설명한다면 혼란과 모순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경계에 반추하여 자기의 말로 스스로 설명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도노확철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을 쓰고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달변이 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깨달음과 수행에 관련된 핵심적인 10여 개의 자문자답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이전의 이해들은 대부분 오해를 내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올라 묘사한 풍경은 자신이 그 자리에 똑같이 서봐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에서는 산의 정상과 달리 여전히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추측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무의식이 스스로 단단해져서 습관의 단단한 변화가 자리 잡았다고 스스로 판단되기 전에는 자기가 겪는 새로운 경계들을 애써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심함이 완전히 관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석은 산의 꼭대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활용 정점은 이 산의 정상에서 다시 생각의 일에 의하여 맞춰집니다. 수행은 노력으로 시작하고 저절로 체득되다가 생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8강으로 이번 동영상 강의의 이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강의에서 미진하게 느껴졌던 점들은 제 블로그의 글들을 참고하시거나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